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유로존의 3월 기준금리를 4.5%로 동결했고 예금금리 역시 4.0%로 유지했습니다. 우에다 가조 일본 중앙은행 BOJ 총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높여 통화정책을 긴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수익률 곡선 통제 YCC 정책 종료도 언급하면서도 YCC를 종료하더라도 국채를 계속 매입할 예정이라는 말은 덧붙였습니다. 새벽에 공개된 연준의 2월 베이지북에는 소비 지출이 지난 몇 주간 소폭 하락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6에서 12개월간 금융 여건이 완화하고 수요가 더 강해지는 점에 주목해 경제 성장 전망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전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전시대 박수연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들어 이틀 연속 하락을 했지만 올해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간밤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주후반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주 후반까지의 전략 오늘 알차게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 보고서 졸지에 따르면 1월 구인 건수는 886만 3천 건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에 거의 일치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가 발표한 원유 재고량은 136만 7천 배럴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고 가솔린 재고는 예측치인 마이너스 164만 배럴보다 크게 감소한 마이너스 446만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21만 7천으로 예측치와 이전치에 부합했습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상원에 출석해 반기 통화 정책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장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 선물의 왕, 우리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해왕입니다. 네. 시장 매우 좋죠.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흐르고 있는 와중에 긴장감이 계속 드실 거예요. 언제까지 시장이 올라갈 건가? 네, 이에 대한 해답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의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매크로 이슈뿐만 아니라 세세한 전략까지 오늘 개장 이후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신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날들도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사 0082번으로 해왕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프리장에서 현재 나스닥은 0.6%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18,15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5시 12분경부터 V자으로 반등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스닥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간밤에 파월 의장이 하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가졌습니다. 헤드라인 보시면요. Fed power still expect rate cuts, but inflation progress not assur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만 현재의 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에 아직 확신을 갖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거듭 재차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모습이었는데요. 고용 시장이 완화하고 인플레이션
부분도 계속 진전을 보이면서 고용과 물가에 관한 우려와 목표도 더 나은 균형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고용 시장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타이트하고 노동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긴축 정책을 너무 늦게 혹은 너무 작게 되돌리는 것도 경제 활동과 고용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파월 의장은 또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미국 경제는 작년에도 3% 이상 성장을 했고 올해에도 성장세는 여전히 견고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난 3월 1일이었습니다. 미국 통화정책 포럼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양적 긴축, QT와 연준의 포트폴리오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 부분도 추가로 확인을 해보자면 이날 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 월러는 장기적으로 MBS 보유액이 제로가 되는 것, 그리고 국채 보유가 단기 국채로 더 많이 전환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 연준은 이 포트폴리오 3분의 1 정도를 단기 재정증권으로 보유했는데 지금은 재정증권 비중이 국채 보유액의 5%이고 전체 증권 보유액의 3%에 못 미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더해서 더 많은 재정증권 비중으로 이동하면 만기 구조가 정책금리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해서 수익과 지출이 FOMC의 금리 인상, 인하에 따라 오르내리게 된다며 단기 재정증권은 대차대조표를 늘리지 않도록 할 수 있어 향후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선님, 어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는 특별히 놀라운 건 없었던 것 같고 시장이 예상했던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좀 덜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비둘기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선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 발언은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물가도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물가에 대한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파월 입장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물가 입장을 고려한 것 같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이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큰 변동성을 느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발언 같은 경우는. 네, 청문회가 오늘도 있죠. 네. 네, 오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청문회 발언으로 보자면은 이제 금리가 고점이다라는 확신적인 발언을 했어요. 네, 파월 의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거의 지금 인하에 대한 분위기를 현재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내용은 6월부터 아마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리 선반영 중이다. 어쨌든 올해 3번은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화면 보면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 글씨가 좀 작네요.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물가가 2%로 향하고 있다는 더 많은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언급. 네, 물가에 대한 부분은 2%로 계속 고집을 하는 상황이고, 물가가 반등할 위험도 분명히 있다. 또 물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하단이 막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 지금은 채권 비중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월러 이사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네. 좀 더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지만 파월 청문회에 대한 내용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언급을 했다. 물가 우려스럽다. 하지만 금리는 고점이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선 일단 염두에 두고 있다. 네, 똑같죠. 네. 이해만 하면 됩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기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때 6월 가갖고 금리 인하하면 이제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때 가갖고 이제 금리 인하했습니다 하고서 시장 반영 이제 들어간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한은에서 이제 금리 인하. 지금 사실 이제 미국장 대비해갖고 코스피 시장은 많이 못 오르고 있어요. 네. 미국장 대비. 뭐 지금 이제 국내 시장도 굉장히 수급이 좋긴 한데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은 미국보다 금리가 높지 않으면 미국 이제 한국 채권도 똑같죠. 한국 채권도 미국 국채 대비해 갖고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면은 외인에 대한 어떤 유동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앞으로 향후 미국에 대한 일정을 보고 금리를 변동할 것인가라는 얘기에는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보는 분위기는 지금 물가는 한국은행이 이제 한국 기준으로 CPI죠. 전년 대비 3.1% 기록했는데 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이긴 해요. 안정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그때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향후 지금 미증시는 앞으로 회장님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얘기 드렸다시피 계속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2, 3개월간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코스피도 올라가나요? 라고 했을 땐 이제 국내 시장은 제한적이다. 신고가를 갱신할 수는 없는 여건입니다. 분위기가. 네, 모든 게 증명하잖아요. 근거가. 근데 뭐 시간 지나가고 이걸 왜 안 올라 이거보다 뻔히 보이는 지금 상황이죠. 이게 금리 때문에 그래요. 같은 얘기를 계속 여기서 반복을 하지만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은 좀 문제가 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내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3,000 정도는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만 고점갱신은 올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잡아주셨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미리미리 지금 선방영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 미국 증시인데요. 그게 비해서 우리 시장은 조금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들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안에서도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해외 선물이 있다면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또 이러한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이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스로 오셔서 우리 마스터님과 이야기 더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꼭 누르시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샵 0082번으로 해왕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뉴스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온 건 아니고 며칠 전에 이야기였는데 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OT,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단기 국채를 매각하고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다라고 하던데 이것에 반대라면 어떤 시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한 걸까요? 일단은 조금 기초적인 것부터 좀 설명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기준에는.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게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네.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게 국채가 종류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재정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기 국채에 해당이 되고 뭐 단기물이라고 하면 뭐 2년물 이하에 대한 평가를 주로 이루는데 3개월, 뭐 이제 6개월 그리고 1, 2년물 뭐 이렇게 평가 이루고 이제 장기물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여러 개를 발행을 하겠죠. 근데 이제 장단기에 대한 어떤 발행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제 연준이 비율 조정은 좀 해요. 비중 조절. 단기를 좀 더 많이 살 것인가, 장기를 많이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 조절을 하는데 이걸로 어떻게 보면은 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자금 흐름을 조금 변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국채 흐름 분위기라든가 그럼 시장에 생각보다 영향이 많이 끼쳐요. 여러분들. 금리 생각보다. 인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좀 조절을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네.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금리밖에 모르잖아요. 네.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여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금리가 어떤 통화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요. 네. 이제 채권에 대한 매입 기준이라든가 비중 조절 그리고 발행 이거 대비해 갖고 효과가 굉장히 적어요. 금리보다. 아니 금리가 오히려 효과가 적어요. 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건 어쨌든 유동성이잖아요. 네. 그 유동성을 좌지우지하는 건 이제 채권인데 이 발행하고 비중 자체가 사실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만든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금리만 봐. 그렇죠. 왜냐? 금리는 내가 아니까. 제일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은 이제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겠구나. 이런 부분만 간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팬데믹 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주구장창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걸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 힌트를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야, 단어가. 맞아요.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만약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저건 뭔데? 저게 뭔데? 저게 왜 중요한데? 근데 내용을 이해하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시작하게 된다면 시장은 위험해지겠네? 라는 평가가까지 대두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나 몰라.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 시장.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안 좋습니다. 나중에는 후회해요. 나중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원러 의사가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제안했는데 네. 이제 일단 아까 이제 앵커님이 얘기했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건 단기 국채를 매각하고 장기 국채를 매입한다. 그러면은 이 비중 조절하는 거죠. 연준이 단기 국채를 이제 매입하지 않는 거예요. 장기 위주에 대한 매입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매입을 한다는 건 연준이 수요자가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가 있죠. 네. 그러면은 장기 국채는 가격이 상승하고 장기 국채 금리는 반대로 하락하겠죠. 네. 그러면 단기 국채는 금리가 올라가겠죠. 맞죠? 네. 그럼 쉽게 정리를 해봅시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일반적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겁니다.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이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예요. 근데 역은 뭐예요? 바꾸는 거죠. 그럼 단기 국채에 대한 금리가 장기 국채에 대한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장기 국채에 대한 금리가. 이거 좀 헷갈리시죠? 네. 지금 분명히 이러실 거예요. 제가 다 보입니다. 시청자분들. TV 보면서 쟤 뭐라는 거야. 저게 왜 중요한데. 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자, 화면 잠깐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네.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이 프레드 사이트 한번 보였는데 화면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미국에 대한 어떤 이제 공식 지표 사이트인데 여기서 보면은 인기 시리즈 중에 볼 수 있는 게 장단기 금리가 있죠. 장단기 금리가. 자, 보면은 지금 시장이 어때요, 여러분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죠.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요. 10년물 금리가 당연히 높은 게 2년물 금리보다 당연한 거겠죠. 네. 근데 이게 역전되었다. 그럼 어떤 채권 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의미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른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이게 정상화 될 거예요. 이거를 유도하는 거죠. 채권 시장에 대한 정상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 대한 채권 시장은요, MMF 시장에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이상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전됐다는 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역전을.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예. 항상 시장에 대한 위기가 오면은 항상 이 위기가 발생했었죠, 여러분들. 봐봐요. 금융위기 왔잖아요. 90년도, 2000년도, 2008년도. 뭐 이제 조만간 올 거예요. 저는 노란톡에서만 좀 얘기 드리는 편인데.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채권 시장에 대한 원상 복구를 위해서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나쁘지 않은 정책입니다. 근데 이거를 원로 의사가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리버스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진행할 거야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은 단기 국채를 오히려 좀 매각을 해보자.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근데 내용을 보니까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인 거예요, 그냥. 예. 정책은 나쁘지 않습니다. 정책은 시장 채권 시장에 대한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다. 근데 이게 아마 긴축에 대한 효과도 있다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언급은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건 제가 나중에 와서 이게 진짜 연준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네. 제가 좀 자세하게 풀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한번 언급만 한 거예요. 이게 낫지 않니? 그러면은 잠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네. 만약에 화면 보면서 갈게요. 두 가지를 확인해야겠죠. 원로 의사가 말한 이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페드, FOMC에서 논의 여부가 있는지 나중에 확인 한번 해야 되고 지금은 아예 없으니까 그렇게 막 자세하게 팔 필요는 없어요. 그때 가서 해도 괜찮아요. 논의하게 된다면. 네. 그리고 앞으로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하더라도 추후에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저 원로 연준 이사가 패드에 있어서 이 FOMC를 함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힘이 있다면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힘이 있는 편일까요? 아니면 별로 그렇게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힘은 있죠. 힘은 있지. 그래도 이사인데. 네. 네. 그러면 이사 이야기를 몇명 할 수 없어요. 있는 네.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실까요? 있긴 하죠. 있긴 하고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는 좀 괜찮아요. 정책적으로 이거는 좀 실효성이 있다. 나쁘지 않은 정책이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죠. 그 안에 회의에서. 여기 오늘 이제 원로 의사가 얘기를 한 거는 간접적으로 그냥 대외적인 자리에서 이런 거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 근데 이제 논의하게 된다면 네. 좀 시장 변동이 빡셀 거예요. 그때는. 어느 쪽으로 네.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저는 안 좋은 쪽으로라고 얘기해요. 안 좋은 쪽으로. 그런데 그때 가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 드릴게요. 왜 안 좋은지. 이상입니다. 네, 매크로적인 이슈를 풀어볼 때는 금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이 원로 연준 이사가 계속해서 좀 처음으로 언급을 했던 역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향후 방향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우리 해왕마스터님 성함을 문자샵 0082번으로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나스닥 방향성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나스닥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조금 올라가지고 있는데 관망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17,000에서 좀 다시 시작하자는 주의가 강해요. 너무 지금 고점이다라고. 네, 17,000. 17,000도 사실 고점이거든요. 네. 시장이 만약에 이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본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좀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 MACD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전과 같이 좀 일봉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차트가 기록을 했다면은 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기준치를 제가 보고 있는 게 17,000 레벨링까지는 조금 하락 구간이 한번 들어가야 돼요.
이게 좀 정석적이거든요. 정석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상승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는 5월까지는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보다 더 폭발적인. 폭발적일 네. 거다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더 추가적인 아, 와! 추가적인. 할 정도. 와, 할 정도. 어. 이거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이거보다 지금은 좀 수익을 유지하시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장이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지금 일봉하고 주봉을 좀 확인을 해볼 건데 이제 지표가 좀 불안정해요. 지표가 이제 보조 지표죠. 보조 지표가 다소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건 시장에 대한 어떤 고점 시그널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가리키거든요. 지금 RSI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RSI도. 근데 계속 오르긴 할 거예요. 방향성은 저는 변동은 크게 문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이 버텨주니까. 유동성이 버텨주잖아요. 네. 예. 근데 조정은 한번 들어가고 다시 재상승에 대한 구조는 나올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밑에 하단에 이제 주봉입니다. RSI 기준으로 어떤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좀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약조정 정도는 나와요. 약조정. 막 엄청나게 강하게 하락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정도의 어떤 수급, 약조정 정도, 랠리. 예, 이게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조금 이게. 그럼 조정이 좀 끝나기 전까지는 관망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구간이 17,000에서 17,300 사이까지는 좀 이 갭에 이 포지션까지는 조금 위치를 해야지 2개월은 좀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4월, 5월. 네. 시장 막 4월, 5월에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좀 많이 오를 거예요. 기대하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많죠.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네. 예, 이게 핵심인데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버블입니다. 예, 버블 맞습니다. 맞아요. 버블이라는 건 뭐예요? 현재 경제 상황에 맞지 않게 유동성이 과하게 투입될 때 버블이라고 해요. 예, 근데 과해요, 자금이. 저는 AI 관련해 갖고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시대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대단한 어떤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 시장에 들어가는 자본금은 버블이 맞습니다. 아, 근데 한 2개월은 좀 즐기셔도 된다. 버블을 2개월은. 근데 제가 4월, 5월 이제 말일 정도 되면은 좀 올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위기는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위기는 발생하고 조치하면 늦어요.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래요. 2023년부터 시장 상승을 좀 이끌었는데 네. 왜 이때는 안 하시고 지금 와서 이제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를 하시는 걸까? 라는 의문감은 좀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노란톡방에서는 사실 시장 참여를 이때부터 진행하라고 저 이때는 시장 많이 죽을 거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준비됐으니까 이제 오를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시장 참여했으면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 시장 참여하는 건 좀 다소 무리라고 보였어요. 제가 지금 관망을 든 거는 17,000 레벨링 조정 가능성이 일단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해서 좀 대기를 해보자. 앞으로 매수만 계속적으로 노리는 시장이 나올 것이다. 한 번 더. 이렇게 평가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코인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뭐 주식 화면 시장뿐만 잠깐만 아니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으로도 되게 빠른 기간 안에 ETF에 자금이 쏠렸다라고 뉴스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같이 5월, 6월까지는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네네.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은 제가 코인 시장을 웬만하면 잘 안 보려고 해요. 서울경제에서 안 좋은 추억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니 그래도 딱 그 전망을 또 뭐 PD님한테 맞춰두셨기 욕먹을 수도 때문에 있는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조금 정확한 방향을 딱 예언을 해주신다면 또 인기가 또 제가요 네. 이 서울경제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네. 시장 하락이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다가 네네.
얼굴이 왜 저렇게 생겼냐까지 욕을 먹었어요. 아이, 그래도 우리 해왕 마스터님 인기가 너무 많으시고 근데 팬층도 굉장히 그래서 제가 코인을 두꺼워서, 언급하는 걸 제가 싫어해요. 그때 아. 제가 언급한 자리가 네네. 이 자리였어요. 17,700달. 17,000. 예. 화면을 보면서 좀 해드릴게요. 네. 여기서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살려면 그때 시장이 한 4만 달러 내외 유지였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시장을 더 떨어질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때 이제 긴축 사이클이 더 돌고 있었거든요. 막 빅쇼트냐 자이언트 이게 아직 돌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 하락이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거란 건 너무 당연한데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을 했는데 17,700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사실 이제 악플이 많이 달렸죠 제가. 근데 괜찮아요. 네, 멘탈 강하니까. 아니 근데 그때 오히려 정확하게 또 잡아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목요일만 또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해왕 마스터님의 이 시장 견해를 듣기 위해서. 그쵸? 아 근데 그때 얘기한 게 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통화 정책이 보이는데 결국에 이제 이 코인도 위험 자산이잖아요. 하나에. 근데 위험 자산 대비해 갖고 이제 주식 시장이랑 어떤 변동성을 같이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제 코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증시와 똑같은 자산에 대한 취급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맞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코인 하시는 분들 느끼시면은 그 알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 발행 기관이 있는 코인은 상승률이 굉장히 높지만은 국내 시장에서 발행하는 코인은 상승이 미비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네. 미국 유동성, 외인들의 유동성이 활성화된 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라는 평가가 대두적일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국내 한국은행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았다면 이라는 가정을 놓는다면 국내 알트코인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해요. 미비하죠. 왜냐? 외인들이 자금 못 들어오니까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결국엔 코인도 그러면 수급의 문제다라고. 그렇죠. 근데 최근 시장이 많이 오른 건 네. 이제 ETF 발이 좀 심했죠. 확실히 그 승인 나고 나서는 이제 인식 자체가 증시와 같은 취급을 받는 효과가 굉장히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1억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의미 없어요. 그냥 1억 갈 거예요. 그냥 충분히. 그거는 왜냐면 지금 다 왔는데 뭐 1억 돌파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런 거는 좀 싫어요. 다 왔는데 뭐 1억 할 거야? 예. 이러면서. 예. 근데 저는 네. 17,700달러에서 사라고 여기서 살려면은 대응하시려면 여기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만 평가를 했었어요. 이렇게만. 예. 근데 이제 상승에는 제한적인 네. 건 그때까지는 이제 ETF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불신했었어요. 제가 틀린 건 그거 하나예요. 상승은 이때부터 할 거다. 다만 시장에 대한 고점 갱신은 모르겠다. 안 될 거다. 라는 평가가 저는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은 ETF 승인이 날 줄 몰랐거든요. 미국의 어떤 숨은 의도가 아닌가 정책에 대한. 왜냐하면은 지금 달러 발행량이 너무 많잖아요. 미국이. 이거 뭐지? 무슨 의도지? 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좀 추상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네. 여기 서울경제에서는 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여기부터 좀 중요합니다. 차트 분석이에요. 그 하모닉 패턴에 대한 부분을 제가 평가를 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예, 서울경제에서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똑같은 시간을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미증시로 입혀버릴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일반적으로 이 여러분들 하모닉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초고시적인 일봉이라든가 주봉 기준에서 평가하는 게 굉장히 많이 이뤄요. 막 단타 차트에서 활용하는 그 용도는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 대한 저점 전망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평가를 했을 때 그때 쓸모가 굉장히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합니다.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테이퍼링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럼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향후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구나 하고서 시장에 긴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 근데 시장 사이클이 제가 이때만 하더라도 얘기 드렸던 거는 추가적인 인상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으니까 더 떨어질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까지 떨어지냐 하고서 그때 봤을 때 차트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통화 정책 먼저 보고 긴축을 어떻게 보면 몇 프로까지 할지 어떻게 진행할지 빅스텝을 하고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그걸 보려면 이제 물가도 봐야 되고 실업률도 봐야 되고 고용도 봐야 되고 그때 보는 거예요. 지표는. 통화 정책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네. 그리고 나서 아직은 시장이 더 하락 조짐이 굉장히 높은 통화 정책 사이클을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평가를 하고 차트 기술 분석했는데 17,700이 나와요. 근데 이 패턴은요. 결국에 이 하모닉 패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X값, A값, 이제 B값, C값을 확인하고 D값이 그러면은 나와요. 정확하게 필요 조건은 X, A, B, C예요. 이 네 가지에 대한 수치 자체가 정확해야 돼요. 그냥 안 그러면은 D값이 안 나와요. D값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리지널 하모닉 패턴은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 이제 댓글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네가 하모닉 패턴 아냐.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 맞아요. 저도 공부했어요. 책 한 권짜리 책을 전 다 읽었어요. 200~300페이지 되는 거를 갖다 다 읽었는데 분석하고 모르면 이상하죠. 근데 이 D값을 추정해 갖고 어디까지 반등이 올지 추측하는 게 하모닉 패턴의 원초인데 이거는 역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네. X, A, B, C, D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된다면 D값도 추측이 가능하다는 가정 이론이 나와요. 여기 어디까지 오를까를 보기 위한 용도지만 결국 D값에 대한 저점 추측도 가능하다라는 평가값이 대두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화면 좀 내릴게요. 네. 이제부터 나스닥으로 할게요. 나스닥으로. 미증시 기준으로 네.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언급을 하냐면 네. 비트코인 이어서 네. 계속해서 이제 나스닥 차트 분석도 도와드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스터님과 좀 미리미리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시장의 상승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 부분 딱 포인트를 잡고 미리미리 좀 공략을 해 보셨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또 나스닥 보고 계실까요? 자, 지금은요. 보시면은 미증시도 이 패턴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이 코인 관련해서 차트 나왔을 때는 저점을 좀 유사하게 맞췄잖아요. 근데 앞으로 미증시도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코인 이제 증시입니다. 왼쪽에는 차트예요. 나스닥 차트. X, A, B 값은 성립되는데 지금 C 값이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여기서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패턴에 대한 종류가 5개가 있는데 네. 여기서 왜 무섭냐면 네. 자, 지금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C값이 나오지 않은 상황 내에서 네. 이게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C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시장이 더 크게 무너져요. 이게 만약에 C값이요 조그만한 상승을 이루게 된다면 시장 위기가 왔을 때는 하락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낮게 유지가 되거든요. 최소화 방어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만약에 4월, 5월에 네. 정말 수급이 몰아붙여서 잠깐 화면 좀 내릴게요. 그 몰아붙여서 C값에 대한 유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면 하락도 장난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락도. 자, 여러분들 일단 미국 개장했으니까 개장 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와 관련한 매크로 이슈를 풀어보고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더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야기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가 개장했기 때문에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3대 지수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모두 다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상품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 오일과 유로 FX가 조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은 하락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지금 0.71% 올라가면서 프리장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8,17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5시 12분부터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고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에는 음봉을 보여주면서 좀 떨어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개장 이후의 방향성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어제는 오일과 이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은 1.24% 밀려나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78.15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도 특별한 움직임 보여지지 않지만 음봉이 짧게 나오는 모습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오늘은 좀 출렁거림을 보여주면서 그림을 그려가고 있고요. 지금은 0.10% 올라가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60달러 선을 지나가게 되면서 7일간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도 지금은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드 어떤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는 0.02%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고요. 1.09040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장 직전까지 이야기 나눴던 이 거시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계속해서 이어서 해주시죠. 네, 일단은 증시에 대한 상승 여부는 제가 너무 많이 드렸었어요.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얘기를 되게 이제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기 때문에 크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평가값이 되는데 문제는 시장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얼마만큼 큰 하락률을 기록할 것인가라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이 C값이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추이잖아요. 고점을 깨고. 지금은 이제 나스닥 선물 기준입니다. 차트가. 예. 근데 이 C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D값이 시장 하락을 더 기록할 것이다 라는 거는 이 패턴 구조상 나오는 거예요. 구조상. 이해하시겠죠? 이 구조상. 근데 아직도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도 굉장히 많고 영래포 잔액이 그때도 설명을 했다시피 아직은 여유분이 있으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좀 더 오를 것이다. 그게 아마 4월, 5월이에요. 4월, 5월. 저는 굉장히 많은 큰 상승률을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7,000에서 17,500 사이에 대한 어떤 레인지 구간 올 때까지는 잠시 대기를 하시고 한 2달은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뭐로? 매수 반응으로, 매수 대응으로. 근데 그때도 수익 나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지션 자체가 너무 이제 장기성으로 끌만한 포지션은 오래 유지하지 않는 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단타로 좀 짧게 매일매일 좀 전략을 챙겨가야 된다라고 보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길어도 한 달, 길어도 한 달. 길어도 한 달에 대한 포지션 정도만.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스윙 위주에 대한 포지션 매수로 그렇게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방향성을 하나로만 좀 고집을 하는 게 맞는데 네. 시장 통화 정책상. 근데 지금 지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으니까 아까 그 레인지 그거 한번 좀 체크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수익 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저는 그래요. 올해 위험이 올 것 같아요. 네, 올해 시장 위험합니다. 네, 오르면 오를수록 항상 역사적인 패턴은 뭐냐면은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버블을 만들었어요. 역대껏 신고가, 갱신과 버블어서 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 과정이라고. 한두 달만 딱 즐길 정도에 대한 시장이 나올 거예요. 두세 달. 네. 그리고 지금은 포트 비중을, 현금 비중을 많이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시장 위기가 왔을 때 정말 유리할 거예요. 전 포지션 자체가. 네. 원래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한국 기준으로 CPI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3.1% 기록했어요. 네. 여러분들 3.1%. 여러분 물가 상승률이 3.1% 기록했다는 걸 왜 보세요? 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자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네. 만약 내가 현금만 쥐고 있다면은 네. 내가 현금을 10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현금 10억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드물긴 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그냥 지폐라는 돈으로 혹시 통장에 저축돼 있는 돈으로 네. 10억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재화 상승률이 3%를 기록한다면은 단순히 아무런 투자 활동을 안 한다면 나는 1년에 3천만 원씩 손해 보고 있는 거예요. 3%로 치면은. 그러면은 네. 물가 상승률 대비 재화죠. 재화 대비해 갖고 내 현금에 대한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네. 최소한 3%, 3.1% 이상에 대한 연수익률이 나와야 된다라는 평가를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은 네. 나는 내 자산에 대해서 방어를 잘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거고, 만약에 내가 5%에서 10% 사이라고 수익률을 한다면은 네. 나는 어떻게 보면은 재화에 대한 상승률, 시장에 대한 평균 상승률 대비해 갖고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 근데 이게 네. 부자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1년에 10%? 그거 오늘 그냥 코인 한번 하면 되잖아. 하루에도 벌 수 있어. 난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좀 짧게 굵게 이렇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수익률 10%, 5%를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연수익률 5에서 10%를 너무 그거를요 무시해요. 왜냐? 나는 이거를 100% 벌 거야, 200% 벌 거야. 목표치를 그렇게 전념하고 주식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면 찰리 먼거나 그죠? 네. 투자를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까?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면 대부분 투자한 게 코카콜라라든가 네. 이제 애플 위주잖아요. 아무것도 거의 안 했어요. 그거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당신은 안 샀어? 그 사람들은 샀는데. 그니까요. 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1시간 동안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장이 계속해서 좀 뜨겁게 달아오르게 되다 보면 나도 100%의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 200%의 수익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한마디를 꼭 깊게 새겨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좀 든든한 멘토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해왕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신다면 시장을 누구보다도 조금 더 앞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전략을 짜실 수 있는 그런 방이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 채워봤지만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경제입니다. 미증시가 하모닉 패턴 CG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으로 4월에서 5월에 고점을 경신해가며 C값이 완성되면 향후 뒷지점이 있는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챙겨봤고요. 다음으로 나스닥입니다. 유동성 덕분에 5월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RSI상 고점 시그널이 나왔고 17,000포인트 눌림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 시그널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미국 인하 이후에 진행될 것이다 라고 챙겨봤고요. 5월까지 코스피 3,000포인트 달성은 가능하지만 고점 경신은 어렵다라고 전망까지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